환경법 6회면은 충분하고, 아무래도 오늘 처음 환경법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까 좀 개괄적인 얘기하면서 수업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녁에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늘 공법상 구제수단은 다 끝난다. 그리고 사법상 구제수단 중요 개념까지 살펴보고, 그래서 3일이면 충분히 마칠 수가 있어요. 오후 저녁 하면. 그래서 용모 요때 애매하게 시간 보내느니 이럴 때 한번 환경법 해놓으면 좋습니다. 일단 제 6판 머리말부터 한번 볼까요? 6판. 보면 제 12회 변호사 시험 환경법 간략한 강평을 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제 1문의 1의 문제 1은 원고 적격을 묻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였어요. 그래서 강의 자료 보시면 갖고 왔거든요. 일단 12회 변시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 다음 어떤 방향으로 공부하면 되겠다 이렇게 방향성을 설정해 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4페이지 보시면 12회 변시 1문의 1 문제가 있는데 1문의 1 문제 1번 보시면 알겠지만 원고 적격을 묻는 문제가 40점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1문의 2의 문제 2에 부실하게 작성되었다는 이유, 즉 하자를 이유로 한 처분의 위법성 여부. 다음 3번 사전공사 시행 금지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 벌칙 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처분의 위법성 여부. 지금 4페이지 하고 있어요. 강의자료 4페이지. 이렇게 출제가 됐습니다. 오케이? 근데 해설 보시면 알겠지만 1문의 1의 문제 1은 40점짜리는 아주 전형적인 문제예요. 오늘만 공부해도 이게 한 20번 이상 출제된 문제예요. 원고 적격 문제가. 모의고사 포함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냥 사실 거저주는 문제였고 자연스럽게 풀 수 있는 문제였고 1문의 1 문제 2는 그럼 특이한 문제였냐? 6페이지 해설 보시면 알겠지만 오늘 공부할 컴팩트 36페이지에 이미 출제가 된 쟁점이에요. 똑같이. 그럼 1문의 3은 또 특이한 문제냐? 아니에요. 그것도 컴팩트 49페이지에 보면 이미 기출된 문제였어요. 사전공사 시행금지. 이게 1문 80점짜리였어요. 아주 평이하게 출제가 됐죠. 그럼 2문 볼게요. 9페이지 2문. 2문은 뭐였냐? 문제 1번. 환경법만큼은 제가 가장 오래 강의, 6년째 강의했고, 또 환경법에 있는 모든 문제가 담겨있는 책은 대한민국에 이 책밖에 없어요. 왜? 이런 또라이 짓을 할 사람이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에는, 웃기지 마. 팩트예요. 12회 변시 기출 문제와 6판 신모, 10년치 문제가 다 담겨져 있는데, 공부 안 한 학생들은, 책 너무 두껍다 이럴 수 있지만, 오늘 공부해보면 알겠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면, 공법상 구제수단 원고 적격, 똑같은 게 10문제예요. 한 번만 풀어오면 끝이고 사법상 구제수단도 똑같은 문제가 한 25문제 있어요. 그거 제끼면 사실 이거 반밖에 안 돼요. 반밖에. 근데 제가 일부러 빼지 않은 이유는 그걸 학생 스스로 판단해야지. 제가 임의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나야 6년째 풀고 있으니까 식상할 수 있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인 스스로 깨닫는 게 필요해서 일부러 문제를 안 뺐어요. 단 한 문제도 안 뺐어요. 2012년부터 현재까지 법전협이랑 변시에서 출제된 환경법 문제는 하나도 빼지 않았고 법령도 다 최신 법령 기준으로 다 업데이트 다 끝냈어요. 이번에 특히 이번에 합격한 신준호 변호사가 그죠? 지금 저희 사무실에서 지금 수습 중인데 환경법 때문에 합격을 했다고 생각해요. 본인 스스로. 그래가지고 환경법만큼은 내가 검수해주겠다 해가지고 제 그 드래프트에서 오류를 40개나 잡아내는 기염을 포함해서 그래서 이 책의 퀄리티는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거의 오류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법령도 다 최신 법령으로 맞췄어요. 그래서 이 책 기준으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처음 샀을 때는 두껍게 보이실 수 있지만 사실 공법상 사법상 구제수단이 한 절반 정도 되는데 그렇게 양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개별환경법 분야도 공부하시면 나올 수 있는 쟁점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한 3일이면 정말 충분하다. 그래서 3일 동안 그냥 노는이 이 수업 들으면 충분히 되겠고 그래서 이렇게 용모 기간에 개념 정리를 한번 하고 그 다음 제가 여러분이랑 다음에 이 수업을 듣진 않지만 또 우리 학원에서 환경법 선택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단체 카톡방 만들 테니까 이제 한 달에 최소 2번 이렇게 꾸준히 환경법을 손에 놓지 않고 공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실제 작성한 CBT 답안을 그냥 카톡방에 올려주면 돼요. 그 카톡방은 그 목적 이외에 아무 목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시험 끝나면 나가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꾸준히 올려준 친구는 거의 다 합격했어요. 솔직히 작년 기준은 100% 다 합격한 것 같아. 그래서 환경법 한 달에 2번, 좀 부족한 친구들은 매주 올리는 친구도 있어요. 주말에 한 번씩 매주 올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무난히 합격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수기로 적었지만 올해는 GBT로 타이핑 하셔가지고 그냥 파일체 PDF로 해서 꾸준히 올려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이제 12월 달에 환경법 진모가 있거든요. 진도별 모의고사. 그때도 5회인가 6회인가 그때 있어요. 막판에 파이널 끝나고 시험 직전 주, 한 12월 말 크리스마스 전주나 그때 해서 5회나 6회로 환경법 진도별 모의고사 있습니다. 아침에 와서 풀면 돼요. 다 과정 끝나고, 학원 과정 다 파이널 다 끝나고 그렇게 하면은 거의 뭐 80점 이상 받습니다. 더 잘 나와주면 땡키고 최소한 환경법 꽈락이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환경법 과목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실 국어는 기본적으로 민사법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저도 공부를 좀 해왔지만 민법의 특성이 뭐예요? 제 뭐 민사법 채점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무리 정성스럽게 써도 논점이 틀리거나 답이 틀리면 점수를 적게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환경법은 쟁점을 틀려 쓰기가 어려워요. 거의 쟁점을 주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내가 시험 직전에 잘 외워놓고 있으면 거의 기계적으로 서술할 수 있어요. 그래서 면과락에 유리합니다. 면과락에. 저도 그래서 재학생 시절에 환경법을 택했던 거예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셋째 날, 넷째 날 이제 민사법 하고 마지막 날 막 체력이 남아도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거의 뭐 떡실신 상태인데 그냥 그때 생각해도 환경법은 떡실신에도 쓸 수 있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뭐 이게 기계적인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점심시간 때 뭐 한 10분이면 먹잖아요. 밥 10분이면 먹고 그때 제 기억에 아마 환경법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2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정리했던 자료를 다 보고 딱 시험장이 제 기억에 맞으면 한 2시쯤 봤던 것 같고 2시 반인가 이렇게 봤던 거 2시간 정도 주잖아요. 선택 과목. 그때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다 적었던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끝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돼요. 그래서 환경법은 불이타성 문제가 거의 출제되지 않습니다. 거의 출제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문 보시면 알겠지만 이문에 의해 문제 1에도 그냥 을이 갑을 상대로 한 손배 청구의 그 전형적인 문제 40점짜리 나왔고요. 다음 이문의 문제 2, 문제 3도 이미 기출된 쟁점이에요. 그래서 해설 11페이지 보시면 제 이문에 의해 문제 1은 아주 전형적인 40점짜리 문제가 나왔고요. 제 13페이지, 제 2문에 의해 문제 2는 지금 강의 자료 13페이지 하고 있어요. 이문에 의해 문제 2는 컴팩트 570페이지 이때 보시면 출제됐던 부분이었고 14페이지 이문의 문제 3은 566페이지에 나왔던 쟁점이 출제됐어요. 다시 한번 우리 개별 환경법이 나올 땐 똑같이 나오진 않지만 그 옆에 있는 조문들이 나와요. 즉 개별 환경법 그 조문을 공부했으면 조문의 앞뒤 조문이 출제됩니다. 실제 변시에는 이 패턴은 지금 12회째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12회째. 그래서 늦게 오신 분도 있고 하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보면 변시 환경법 접근 방법 봅니다. 머리말에. 머리말 제 1판이에요. 1판. 변시 환경법 접근법 여기 있는 거 그죠? 로마자 이게 한 9인 것 같네. 로마자 9, 뭐 6, 7, 8 뭐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볼게요. 오늘 OT니까 좀 늦게 오는 친구도 있고 하니까 보면 환경법은 아시다시피 변시에서 160점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 혜원아 여기 로마자 9 로마자 9 변시 환경법 접근 방법 옆에 설명 되지도 않는데 그죠? 변시에서 160점 배점을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 날 민사법 사례 시험이 끝난 뒤에 보는 시험으로 매우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시험을 봐요. 근데 160점 배점은 공법 기록, 형 기록 100점보다 60점이나 많습니다. 그죠? 60점이나 많은데도 실제 수험생들이 선택 과목에 투자하는 시간은 그보다 훨씬 미치지 못하죠. 그래서 수험은 전략이기 때문에 결코 특정 과목에 치우쳐서는 안 돼요. 배점에 맞게 시간을 분배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가장 높은 승산이 있는 전략인데 환경법이 변시 1660점에서 160점, 즉 10분의 1 정도 대략 차지하면 여러분이 전체 공부량의 10분의 1을 투자해야 되는데 냉정히 보면 아마 30분의 1을 할까? 그죠?
솔직히 이제 지금 요거 한 3일 저랑 열심히 하고 그다음 그래도 한 달에 최소 2번 이상 정도 하시다가 12월 마지막 주 그때 한 일주일 하는 건 끝이에요. 그러면 총합으로 보면 냉정히 2주 정도 한다고 봐야 돼요. 그죠? 2주 정도. 그 정도면 솔직히 공기록, 현기록의 절반도 못 미치는 공부이 아니잖아요. 근데 배점 분량은 무려 60점이나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하셔야 돼요. 그리고 공기록, 현기록에서 남보다 10점 점수 높기 받기라는 것은 사실 어려워요. 근데 환경법은 달라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친구보다 한 번 더 보고 한 번 더 필사하고 하면 그게 그 우연이라는 건 참 무시 못하는 건데 나오만 주면 한 10점에서 15점 정도 더, 전 100점까지도 봤거든요. 환경법. 어렵게 출제되면 편차가 커요. 올해처럼 시험이 어렵지 않게 나오면 솔직히 말하면 75점에서 90점 사이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점수가. 근데 좀 어렵게 출제되면 편차가 커요. 꽈락은 안 나오지만 거의 꽈락 근처에 67, 68, 69, 70점대가 많이 나오면 100점까지 가더라고요. 100점까지 가요. 진짜 100점까지 갑니다. 이제 봤어요. 100점까지 가요. 그래서 그걸로 합격하는 친구들이 매년 있었어요. 매년. 그래서 여러분도 제 생각에 올해 12회 환경법이 너무 평이했기 때문에 13회는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어요. 12회는 사실 너무 평이하게 나왔거든요. 13회는 조금 더 특이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특이하게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 통수 치는 문제는 안 나와요. 이 기출된 쟁점을 넘는 문제는 절대 안 내요. 환경법. 그 이유는 환경법 교수님들이 잘 알아요. 2등을 뺏기면 안 된다는 걸 잘 알아요. 변시 선택 과목에서 2등을 뺏기면 자기네들이 로스쿨 과목에서 존폐 위기에 몰릴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바로 뭐예요? 제가 전공한 조세법이 그렇죠. 조세법이. 전국 수험생이 100명이 안 되기 때문에 조세법 교수님들은 조세법 가르치기 힘들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지? 행정법이나 상법을 주로 가르쳐. 학생들이 선택하지 않아. 조세법. 저도 근데 솔직히 선택하지 말라고까지도 얘기해요. 왜냐면 조세법은 공부 분량이 너무 많아요. 물론 시험에 나오는 쟁점이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법인세법 있죠. 소득세법 있죠. 부가가치세법 있죠. 조세법 총론 있죠. 너무 많아요. 기본 개념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조세법.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세율 하나 이해하는데 한 학기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조세법은 선택적으로 옳지 않아요. 교수님 싫어하실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그게 냉정한 현실이야. 수험적으로 봤을 때. 제가 봤을 때 가장 면가락에서 유리한 건 환경법이에요. 그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공부만 조금 해놓으시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아마 그런 관점에서 이 책을 기획한 최초의 책이라서 이 책 보시면 알겠지만 편제가 좀 특이해요. 일반 환경법하고 다릅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한번 볼게요. 편제가 일단 목차 부분 보시면 알겠지만 공법상 구제수단 제1편 마이크 조정한 게 이따기야? 조정 진짜 못하네. 마이크가 울리는데. 됐다. 내가 더 잘한다. 그래서 공법상 구제 수단이 당연히 환경법이기 때문에 쭉 나왔고 134페이지까지 있죠. 그다음 오늘은 이제 90페이지까지만 할 거고 오전에는 오후에 이어서 할 거. 다음에 사법상 구제 수단이 우리 시험에서 의외로 많이 나왔고요. 여기까지가 전형적인 거예요. 주로 총 80점 정도 출제돼요. 우리 12회 변시처럼. 그래서 공법상 구제 수단 40점, 사법상 구제 수단 40점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개별 환경법 있죠. 그래서 환경문제조정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화법, 자연환경보정법, 다음에 대기, 물, 소음, 폐기물, 토양 이렇게 개별 환경법에서 80점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건 어디예요? 개별 환경법이에요. 개별 환경법. 공법상 사법 구제 수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점수를 받을 수 있어요. 조금만 하면. 개별 환경법이 문제인데 개별 환경법은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 기출된 문제 위아래 조문에서 출제가 됩니다. 생뚱맞은 쟁점이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큰 얼개는 그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변시 환경법 접근 방법 보겠습니다. 보면 출제 유형은 특히 3가지 유형이다. 변시 환경법 접근 방법 목차 앞에 있어요. 머리말 바로 옆에 있어요. 보면 출제 유형은 공법상 구제수단과 사법상 구제수단. 그래서 공법상 구제수단. 일단 첫 시간은 큰 얼개를 먼저 설명해 줄게요. 처음 공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개별환경법. 그리고 공법상 구제 수단에 나올 수 있는 게 원고적격. 다음 대상적격. 처분성이 있느냐 없느냐. 다음 국백법 제2조 5조. 이게 다예요. 상업상 구제 수단은 환경정책기본법 44조 1항. 그 다음 민법 750조. 그 다음 756조 공작물, 사용자 책임이구나. 공작물 758조인가? 그 다음에 214조 유지 청구. 이게 다예요. 사법상 구제 수단.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그 다음 개별환경법도 뭐 환경영향평가, 환경분쟁 조정 뭐 이런 거 좀 있고, 다음에 개별환경법, 땅, 불, 바람, 물, 마법, 그리고 대기, 토양, 폐기물 이게 다예요. 응? 우리 변시 환경법이 이게 다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하면 여기까지가 다 끝나고, 목요일까지 하면 개별환경법이, 금요일까지 하면, 목요일까지 하면 개별환경법이 다 끝난다 이거지. 오케이? 그리고 오늘 오전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저녁 수업은 여기 하고, 여기까지 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한다 이거지. 오후, 저녁에서. 오케이? 그래서 그 다음 날은 요거 개별하고, 요거 마지막 하면 끝나요. 이게 큰 얼개가 이렇게 돌아간다 이겁니다.